제목 땡큐 파월 비트코인 8개월여 만에 24,000달러 선 회복. 채굴자 매도 멈췄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장중 3% 넘게 오르며 지난해 8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24,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1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 정책 변경 여지를 열어뒀고 이에 나스닥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이 일제히 급등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2일 오후 2시 59분 현재 1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07% 상승한 8,37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877.75달러, 최고 24,167.21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596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2.1% 수준이다. 글로벌 자산 시총 데이터 통계 사이트 팔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순위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프랑스 명품 기업 LVMH,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 미국 대형은행 JP모건 체이스 등을 추월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빈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산업 현황 진단에 사용되는 핵심 지표인 VL 멀티플 지수가 191일 만에 항복 구간에서 벗어났다. 채굴자들의 수익은 증가했으며 매도 압력이 줄어 비트코인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빈크립토 측의 설명이다. VL 멀티플은 일평균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1일 평균 채굴 전기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며 1 이상의 값은 채굴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1보다 낮은 값은 채굴자가 적자 상태임을 나타낸다. 제목 이더리움 6%대 급등. ETH 유통량 머지 이래 가장 적어.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6%가량 급등하고 있다. 글로벌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두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 이더는 2일 오후 5시 20분 현재 1,6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6.02% 급등한 가격이다. ETH는 장중 한때 1,689달러까지 올랐다. 현재 ETH의 시가총액은 2,042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는 18.7% 수준이다. 이더리움은 새해 첫 달 약 32% 급등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이더리움 유통량이 약 1억 2,050만 개로 지난해 9월 머지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머지는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시켜 ETH 발행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다. 또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트랜잭션에서 소모되는 평균 ETH는 꾸준히 증가하며 유통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제목 모스덱스 서버 확장 및 네트워크 등 주요 업데이트 실시. 모스덱스가 사용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핀란드에 기반을 둔 핀테크 솔루션 회사인 모스덱스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도구를 활용한 암호화 차익 거래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및 스마트 계약의 힘을 결합하고 단일 거래 플랫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보장된 투명성을 제공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스덱스 측에 따르면 이번 업데이트는 서버 확장 및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암호화폐 지원 및 추가 드라이버 등을 포함한다. 업체 측은 이러한 업데이트는 사용자 온보딩 및 참여와 더 높은 수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먼저 서버 확장은 모스덱스가 신규 사용자 온보딩을 위해 매일 진행하는 작업이다. 관계자는 2022년 12월 서버 확장과 유사하게 모스덱스 사용자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서버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면서 끊임없이 증가하는 사용자 기반을 충족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 암호화폐 지원 및 인프라를 개선하고 사용자 접근성 및 다양성을 위해 기존 ERC20 테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스덱스는 이미 지난 11월부터 ERC20 테더 지원을 도입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원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어스드트를 송금 및 입출금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더리움 및 BTC 네트워크가 모두 포함된다. 추천 프로그램 및 보상 캠페인을 통해 거래자들 사이에서 차익 거래에 대한 관심도 확대할 계획이다. 모스덱스 바운티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모스덱스 플랫폼에서 재정 거래 스테이킹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만 하면 20만 달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사용자가 해당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20만 어스드트가 100% 소진될 때까지 캠페인이 지속된다. 교차 교환 차익 거래 통합 완료도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다. 교차 거래소 차익 거래는 사용자가 한 거래소에서 특정 자산을 구매하고 다른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전통적인 차익 거래와 유사한 방식이다. 모스덱스 측은 다양한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감지하고 밀리초 이내에 거래를 수행하는 AI 엔진으로 변동성 및 가격 변동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차별화 요소를 갖췄다고 말했다. 모스덱스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아론 커비는 고도로 숙련된 팀이 정기적으로 내부 테스트 및 외부 감사를 수행하여 보안 표준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면서 늘 그렇듯이 당사 엔지니어는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로토콜은 24시간 내내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스캔하는 AI 기반 풀파워 매칭 엔진을 사용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스마트 계약 및 로깅 시스템, 트레이더를 위한 자동 트레이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스와 통합 플랫폼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원자 교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스와 프로토콜을 통합한다. 이러한 스왑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타사 거래소에서 거래 및 거래 수수료를 절약하고 BTC를 가장 좋은 비율로 어스드트로 전환할 수 있다. 일례로 어스드트로 차익 거래 또는 스테이킹을 하고 싶지만 지갑에 BTC가 있는 경우 자금을 제3자 거래소로 이체할 필요 없이 스왑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제목 작년 암흥화폐 사종원 어치 도난, 북연계 조직이 주도. 작년 한 해 총 38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CNN과 MBC 방송 등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이날 2023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를 발간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암호화폐 탈취 규모는 38억 달러로 집계됐다. 2021년 33억 달러에서 5억 달러 늘어난 수준이다. 월별 최대 규모를 기록한 10월에는 총 32건의 해킹 사건이 발생해 7억 7,570만 달러 상당이 도난당했다. 특히 북한 연계 조직이 훔친 가상화폐는 2021년 4억 2,900만 달러에서 2022년 17억 달러로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FBI는 작년 3월 6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과 6월 1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례의 배후로 북한 연계 조직을 지목한 바 있다. UN 등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해킹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북한의 2020년 총 수출 규모가 1억 4,2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암호화폐 해킹은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암호화폐 해커들은 주로 디파이 거래 구조의 약점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해킹 규모의 82%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했다. 디파이 해킹 가운데 저장된 화폐를 블록체인 간에 이동할 때 사용되는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표적으로 한 해킹이 64%를 차지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해킹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범죄 수익 세탁 방지와 회수 등에 대한 각국 대응 조치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이러한 노력으로 암호화폐 해킹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해가 갈수록 소득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목 파월 두어 번 더 인상 언급에도 시장은 3월 마지막 금리 인상 기대. 두어 번 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끝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면서 연준과 시장이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
1일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4.50에서 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지난해 초 0.25%포인트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4.75%로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폭을 0.75%포인트, 0.5%포인트, 0.25%포인트로 차츰 낮췄다. 파월 의장은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적절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 두어 번 더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 성명서에는 기준금리의 계속적인 인상들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는 표현도 담겼다. 하지만 더 매파적 발언을 예상하며 기자회견 전까지 장중 최저 수준을 맴돌던 미국 증시 분위기는 그의 회견이 진행될수록 바뀌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회견 직후 장중 최고치인 1.8%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지만 시장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세 둔화의 명확한 증거가 관찰됐다는 그의 발언과 지난달 주가 상승에 대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주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의 초점은 단기적 움직임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제프리 로젠버그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연준 성명서 내용 그리고 아마 파월 의장이 말하려고 했던 것과 시장이 들은 것 사이에는 정말 단절이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이 시장에 믿어달라,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는 연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 상단을 5.0%로 높일 확률을 85.6%로 보고 있다. 이후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5월 FOMC 57.4%, 6월 56.2%, 7월 50.6%, 9월 40.4% 등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러다가 9월에 0.25%포인트 인하, 전망과 0.5%포인트 인하, 전망 등 인하, 전망이 동결 전망을 처음 앞선 뒤 이후 인하, 전망이 동결 전망을 계속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어 번 추가로 금리를 올린 뒤 올해는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연준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3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며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검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CNBC 인터뷰에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는 한편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인플레이션 수치에 달린 만큼 동전 던지기와 같다고 밝혔다. 제목 투자은행들 미연준, 인플레 둔화 언급 등 비둘기로 변신. 기자회견하는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 투자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베이비 스텝 결정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언급을 대체로 비둘기 파정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1.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의 현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이번 정책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표현된 점,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정도로 바뀐 점 등을 비둘기적 요소로 지목했다. 아울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재화를 중심으로 둔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도 과도한 긴축 의도가 없다고 말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다만 정책 결정문에서 지속적 금리 인상이 두 차례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언급된 대목은 반대로 매파적 메시지로 꼽혔다. RBC 캐피털은 정책 결정문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음을 인정하고 추가 인상의 정도를 언급하면서 향후 0.25%포인트 인상을 기준으로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을 13회 언급했다며 우리는 3월 0.25%포인트 인상을 이번 긴축 주기의 마지막으로 예상하고 하반기 완만한 경기 침체 등으로 0.50%포인트 인하를 전망한다고 밝혔다. ING도 파월 의장이 충분히 제약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두어 번 더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연준의 3월 0.25%포인트 인상이 끊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메르츠방크는 금융시장이 너무 완화적이라는 사실에 파월 의장이 더 이상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기준금리가 3, 5월에 0.25%포인트씩 인상된 뒤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언급한 전 등은 매파적이라고 평가했다. 시티는 금융시장의 반응은 비둘기파적이었지만 우리는 의장이 두 번의 0.25%포인트 인상 시각을 바꾸지 않은 전 등에서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목. 한은 물가 불확실성 크다. 2월 물가 상승률도 5% 내외 전망.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도 5%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물가 경로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한은 본관 15층 회의실에서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오름폭이 축소됐으나 전기료 인상, 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근원 물가 상승률은 공업 제품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음에도 외식 물가 오름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0.11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월 상승률보다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과 같았다. 이 부총재보는 소비자 물가는 이달에도 5% 내외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 방역정책 완화 이후 예상보다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리오프닝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경우 수요 증대로 국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제목. 비트코인 24,000달러 선 근접. 투심 크게 개선. 넷플릭스 포트 BTC 연말 45,000달러 전망.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환호하며 24,0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투자 심리도 갈수록 개선되는 모습이다. 이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4포인트 오른 60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 현재 1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25% 상승한 23,823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2,877.75달러, 최고 23,816.5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4,491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도미넌스는 42.3% 수준이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는 최신 리서치 보고서에서 1월 비트코인 랠리는 미국 기관들이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은 4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1월 중 비트코인이 반등한 경우 그 해는 대개 플러스 상승률로 마감했다. 1월 상승 마감한 경우 중 평균적으로 나머지 2에서 12월 동안 비트코인은 245% 이상 상승했다. 보고서는 역 2024년 3월 반감기를 감안하면 올해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할 통계적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목. 비트코인 새해 랠리의 강세론 솔솔. 아크인베스트 BTC 2030년 100만 달러까지 상승. 세계 최초,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새해 첫 달 40%가량 급등하며 2013년 이후 최고의 1월을 보냈다. 이에 향후 가격 전망을 놓고 낙관론이 솔솔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캐시우드 최고 경영자의 아크인베스트는 2023년 빅아이디어 연구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2030년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부정적 이슈가 많았던 2022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펀더멘털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그인베스트는 10년 내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중앙 집중형 카운터 파티들의 연쇄 위기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 분산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기회가 됐다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펀더멘털이 더욱 단단해졌고 보유자 기반이 장기적으로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시레이트, 장기 보유자 비중 등 데이터를 제시했다. 앞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창업자는 지난 2021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어 2022년 초 2030년에 1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수정한 바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도 최근 더 울프 오브 올스트리트 진행자 스콧 멜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025년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며 강세론에 힘을 보탰다. 그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낙관적이진 않지만 최근 업계 내 부실한 플레이어가 사라지면서 시장이 한층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4년 5월 예정된 반감기 이후 상당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특히 디파이 전망에 긍정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제목 비트코인 FOMC 랠리, 기대 반 우려 반,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환호하며 24,0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하락이 시작됐다고 발언하면서 나스닥이 2% 급등했고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비트코인도 3%가량 상승하고 있다. 2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5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77% 상승한 23,764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04% 오른 가격이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 가격도 3.66% 오른 1,643달러를 나타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69% 급증한 약 1조 800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낙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가격 및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약세 후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비트코인 시세를 분석할 때 바닥은 쳤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2년 약세장 랠리 이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지대는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STH가 현재 이익을 내고 매도하고 있는 반면 LTH는 계속 큰 현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코인데스크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의 최신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 1월 비트코인 랠리는 미국 기관들이 이끌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크리스마스까지 비트코인은 4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1월 중 비트코인이 반등한 경우 그 해는 대개 플러스 상승률로 마감했다. 1월 상승 마감한 경우 중 평균적으로 나머지 6에서 12월 동안 비트코인은 245% 이상 상승했다. 보고서는 2024년 3월 반감기를 감안하면 올해 비트코인이 2배 상승할 통계적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약 2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트레이더